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필수학입니다. 아이들이 어느덧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죠.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난생 처음으로 내신 대비를 하게 됩니다. 내신이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철산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내신 대비를 해야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산중학교가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상 레벨의 문제가 철산중학교는 매년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2학년, 3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평균적으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의 상 레벨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하암 북중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관내의 다른 가림중, 소화중, 하안중, 빛가운중 같은 학교들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권내를 좀 더 넘어서서 안양에 있는 평청권 같은 경우는 세 문제, 분당권 같은 경우는 네 문제, 서울에 있는 대치동권 같은 경우는 다섯 문제 정도의 상 레벨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학년마다 학기마다 상 레벨 문제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의 상 레벨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 레벨은 어느 정도 레벨이 상 레벨입니까? 라고 말씀해 보신다면 1품에 있는 책, 혹은 블랙라벨에 있는 책, 혹은 최상위 수학에 있는 책, 혹은 센이란 책의 스텝 C 정도의 레벨, 이 정도면 상 레벨이라고 보죠.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라고 애매해지면 그 정도가 한 상 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상 레벨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철산중학교가 광명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광명 권내에 있는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레벨의 기출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평촌, 분당, 대치동 혹은 목동, 수지 등 반드시 자기 학교 스타일과 비슷한 학군지 기출로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물론 관내에 있는 가림중, 소화중과 같은 다른 학교 기출 문제를 푸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출 문제는 다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어 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비슷한 레벨의 기출 문제를 풀어서 아이들로 하게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내가 막히는 경우도 있겠구나, 모르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땐 내가 어떻게 컨트롤 마인드를 해야 할까, 그런 것들까지도 연습을 시켜보는 게 중요하죠. 기출 문제로 연습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간적인 컨트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심리적인 컨트롤, 모든 것들을 다 연습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로 학원 내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OMR 카드까지 준비를 해서 OMR 카드로 체크하는 것까지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OMR 카드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은근히 OMR 카드에서 에러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 40분 정도를 준다고 친다면 한 25분 내 혹은 30분 내에서 시험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10분, 15분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렇게 연습을 하려면 자기 학교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를 푸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거랑은 반대로 동시에 아이들이 상 레벨 문제만 연습을 한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간 레벨의 난이도를 능숙하고 완벽하게 푸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 레벨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중간 레벨 문제가 능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 중간 레벨 문제를 안다고 하더라도, 쉽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하면서 더 능숙하고 더 빠르고 더 수달되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만 완벽한 내신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학원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 자체 교재의 제목이 이완마라는 책입니다. 줄여서 이것만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이란 뜻이죠. 저희가 만들어낸 이 내신 대비 교재는 상레벨 문제와 중간 레벨 문제가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렵습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연습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다른 지역의 학군지에 있는 기출문제를 거의 대부분 학교의 기출문제를 제가 다 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학원 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출문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말 내에 아이들한테 한번 풀려보라 라고 하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지만 효과적이겠습니까? 라는 거는 광명권 내에 있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같은 레벨의 기출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철산중학교는 학교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객관식으로만 22문제가 출제됩니다. 서술형과 논술형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객관식 문제로만 2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철산중학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어머님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기출문제는 단원이 섞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범위가 1단원과 2단원이 이번 시험 범위였다 라고 한다면 1단원과 2단원 문제를 막 섞어서 쉬운 거부터 하 레벨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를 풀기 쭉 해서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 시험 문제죠. 당연하죠. 쉬운 것부터 쭉 해서 뒷부분이 어려워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철산중학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철산중학교는 단원이 섞어진 채로 문제를 출제가 되지 않고 1단원 문제가 1번부터 쭉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2단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원에서 문제가 다 나오면은 그 다음은 2단원. 그렇게 치면은 1단원에서 쉬운 레벨과 1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여기 있죠. 그래서 가끔씩 막 11번, 뭐 12번 이런 거에서 철산중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산중학교는 처음부터 쉽고 뒤로 가면 어려워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정말 많이 섞어져 있습니다. 또 연산이 상당히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풀었을 때 분수가 27분의 19 이런 답들이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의가심을 가지는데 이게 맞는 답이죠. 철산중학교는 숫자도 복잡하고 문제 배치 또한 다른 학교랑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당연히 아이들한테 주지를 시켜야지만 처음부터 쭉 나온 게 아니고 1단원, 2단원이 분리가 되어 있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10번 문제를 못 풀어도 15번, 16번을 풀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시험에 대한 스킬적인 접근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런 스킬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내신 대비를 어떤 목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보십시오. 중학교 2학년이죠. 너무 결과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보다도 결과가 중요하죠. 당연합니다. 결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결과에 큰 의미를 담기보다는 준비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준비 과정 내에서 아이가 과연 내신 대비가 진지했나, 성실했나, 혹은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공부를 했나 등등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이번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집중하지도 않고 공부량이 늘어지지도 않고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설렁설렁 공부하고 그러는데 100점이 나왔어. 와, 넌 100점 나왔으니까 넌 괜찮아, 됐어 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죠. 이건 100점을 맞더라도 너가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신 대비 과정 내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부족하게 나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다른 방법으로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지만 거기에 보다 집중하지 말고, 야, 너는 이번 내신 대비 과정은 너무 훌륭했어. 다음번에 좀 더 집중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분석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부족한 놈을 채우게 되면 반드시 완벽한 점수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대비가 끝나고서는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너 100점이야? 와, 잘했어. 라고 끝내시지 마시고 어머님께서 반드시 이번에 이런 과정은 상당히 칭찬할 만한 과정이 있었어. 이런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 그렇게 잡아서 아이들한테 다음번 내신 대비는 이렇게 하고 다음번 이렇게 하자라는 것들을 미리 지금부터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생이 되어도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벼락치기라고 하죠, 어머니. 자, 소위 말하는 암기 과목이 있습니다. 암기 과목은 벼락치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벼락치기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모든 과목을 다 벼락치기를 한다면, 자,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철산중학교 2학년은 시험 보는 과목이 단 두 과목이죠. 영어랑 수학만 봅니다. 실제로 학원 내에서 가지고 있는 혹은 대부분 매년 두 과목씩 시험을 봤을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영어랑 수학은 이미 학원에서 다 다니고 있으니까 점수가 잘 나오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말고사를 볼 때 아이들이 정말 고생을 합니다. 왜냐면 내신 대비란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는 언제부터 암기를 해야 되는지,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벼락치기 혹은 암기 과목은 언제부터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사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하면 벼락치기도 해야 되는 게 맞고, 효율적인 점수를 위해서는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암기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 해석하는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루틴을 잡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신 대비에 그치지 않고 성향에 따른 시험 범위 단원에 대한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내신 범위가 지수 법칙과 부등식이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등식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마스터, 지수 법칙에 대한 마무리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 레벨에 맞춰서. 아이가 수학에서 심화 레벨을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심화 레벨에 맞춰서 그 단원에 대한 마무리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하지 않죠. 그러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단원상의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의 마무리를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그게 자꾸 쌓여있기 때문에 이번 내신 대비를 통해서 이번은 이 단원까지는 내가 마무리를 했어. 다음은 내가 이만큼 마무리했어. 라는 그런 점을 찍는 마음으로 내신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처음 보는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그런 내신 대비에 대한 고민을 어머님들도 한번 해보신 게 좋습니다. 그냥 네가 학원에서 가서 공부를 해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중학생이 내신 대비를 한다.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주말에 친구들 좀 덜 만나고 잠도 좀 줄여보고 공부도 좀 더 밤늦게까지 공부도 한번 해보고 그런 등등등을 해서 내신 대비가 이런 거구나, 내신이란 건 이런 거구나, 내신이 이렇게 진지한 거구나, 내신이란 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지만 점수라는 것들을 맞춰가는 거고, 그래야지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내신이 완벽해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번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완성된 소위 말하는 평균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고, 이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동기를 줘보시고 어떤 당근과 채찍을 줘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내신 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